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꾸려 하다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1시간 뒤쯤 검찰에 넘겨집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씨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2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됐다고요?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적용하지 못했던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장지 수준인 0.03%를 넘었다고 역추산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대리자수를 부탁하는 녹취 등이 나오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험 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까지 모두 5개입니다. 지난 24일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던 매니저 A 씨도 함께 송치될 예정인데요. 매니저의 경우 대신 자수해달란 부탁을 받은 뒤 술을 마신 상태로 회사까지 김 씨 차를 몬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인 도피와 음주운전 혐의 2가지가 적용됐습니다. 매니저는 경찰에 자수하러 올 때는 대리기사를 이용해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반대차로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3시간쯤 뒤 김 씨 옷을 입은 매니저가 거짓 자수했고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음주 정황이 드러난 열흘 뒤에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소주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주장하며 콘서트도 강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법원에 출석하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된 뒤에도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일부만 제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쯤 김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건과 관련돼 가수 길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MLD 엔터테인먼트는 길 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대로 모두 진술했으며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씨가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수 있다는 억측성 주장이 나온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 살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60대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고립됐던 주민 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웅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구급차 2대가 연달아 도착하고 곧이어 순찰차도 출동합니다. 서울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7시쯤. 모녀 사이인 2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인공호흡기하고.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A씨가 지인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사건 직전 다툼 소리와 여성 비명이 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여자 소리죠, 여자. 그리고 막 계속 소리 났었어요. 막 싸우는 것만. 막 소리 짓는 거 있잖아요, 막. 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찰은 달아난 A씨를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붉은 화염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가 당시 외출 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해당 세대가 절반 정도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양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3명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었는데 다행히 소방당국에 모두 무사히 구조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도로에서 레미콘과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레비콘 트럭을 승용차 2대가 추돌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레비콘 앞에 있던 승용차도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승용차를 타고 있던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선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투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배심원단이 이틀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뒤 12명의 배심원단은 곧바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심리 이틀째인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고 또 시한이 따로 없어서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빨리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한 증언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판사가 구체적 형량을 결정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재판을 주재한 후안 머천 판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모든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적으로는 최고 징역 4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판사가 벌금이나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선고 재판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투옥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그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반발해서 항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많게는 6에서 7%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의 효과가 많이 반영된 만큼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이달 초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꼭 불리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고전해왔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다라는 소식인데 정확하게 어떤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하고 있거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반격 대상입니다. 확전 우려 때문에 미국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제한했던 기존 정책에서 달라진 건데요. 다만 미 당국자들은 에이테크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여전히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철수했던 러시아군이 이달 초 다시 공세를 강화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 내에서 발사한 유도폭탄으로 하르키우 지역을 폭격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공격 제한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체코 프라하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핵심 한 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일부 제고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는 러시아의 반격을 초래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아직 없지만 지금까지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 영토 공격에 쓰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접경지대 폭격을 막을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하르키우 지역 대규모 공세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장거리 무기가 자국 영토 공격에 쓰인다면 완충지대도 다시 설정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면서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됐는데요. 그런데 피부에 직접 새기는 이 문신, 몸에 해로울까요? 최근 한 해외 연구팀이 문신과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발병의 연관성을 알아봤더니 문신을 한 사람은 림프종에 걸릴 위험이 20%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문신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해서 발병 위험이 더 커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등과 같이 초과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인데요. 올 연말부터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의 경우 약값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식품은 맛과 벗이 제조하고 미스터 네이처가 판매한 퀴노아 영양밥과 오징어 불백 일부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4개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신발 깔창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8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역대 최고 금액인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 또한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2심 판단의 주요 잣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은 물론 SK 성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까지 인정했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1988년 9월. 이때 맺은 사돈의 연호로 경제계 안팎에선 특혜 시비가 이어졌습니다.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선경이 허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비판 여론이 일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습니다. 사업 진출은 결국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에야 이뤄졌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2심 선고를 앞두고 SK 선장 과정에 부친의 비자금 등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중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게 노 관장 측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 비자금이 1992년 증권사 인수와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 등 SK의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2심이 판단한 재산 분할 규모가 1심보다 20배 넘게 급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쯤 열립니다. 해당 건물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2000년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림빌딩 4층인데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부동산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오늘 양측 주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시각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됩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거짓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종상 영화제 개최 위탁업체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늘 오전 11시쯤에 열립니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위탁 계약으로 대종상 영화제가 피해를 입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최재형 목사를 두 번째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전 9시 반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최 목사를 다시 불러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고 총무비서관실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보훈처 직원과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최 목사를 상태로 청탁의 실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증원 취지에 맞춰 정원의 60% 가까이 지역 인재로 채우기로 하면서 지역의 학원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입시학원 강의실,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다니던 대학을 접고 의대 진학을 꿈꾸며 재수학원을 찾은 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인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동기부여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다 기회가 동등하게 늘어난 거니까.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라는 정부 권고에 지역 학원가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26개 의대는 내년 대입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올해 1,025명의 2배 가까운 1,913명을 뽑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문은 넓어지고 합격선은 내려갈 거란 전망에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약대나 공대 등의 문턱도 낮아져 재수생 수가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40%를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에 따라 가지고 반수 대율로 많이 확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입시 학원들은 전년대에 비해 가지고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반수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니라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더 많은 탓에 수도권을 떠나 지방 의대 진학을 따져보는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의대 증원,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계획이 최종 발표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협은 어젯밤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고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집회에 참석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향후 투쟁과 관련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하니 개원이, 봉지기도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려 54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전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비중의 2배를 넘기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5억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곳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전세 매물은 말랐는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보면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오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인들하고 다시 협상해서 그 이사를 안 가고 재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5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연속 상승 기록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세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분기 서울 소형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은 소폭 올랐고 월세 비중은 내려갔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시장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소형 빌라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많아졌고 특히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비싼 전세값으로 인해 아파트로 갈아탈 수 없는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월세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위험을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가 가깝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이 있어서 월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 점점 심해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제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하이브와 민희진의 다툼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당일 이 상암동 일대는 정말 하늘색 물들로 가득했는데 네. 이 한국 콘서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저희가 다뤄볼 주제,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인데 어제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정상화를 위해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예. 따라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왜 받아들여 준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계획한 것은 맞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지만 배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향후 하이브가 어떻게 대응할까도 궁금한데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임시주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이브는 이미 지난달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민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임 또한 가능해지는데요.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브 측 관계자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출석해 이미 조사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당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속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또 법적인 판단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웅 씨 얘긴데요. 주말 이틀 동안 이어진 콘서트에 무려 10만 명이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네. 이틀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10만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서 정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네. 일요일 공연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졌는데요. 궂은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공연장에는 임영웅 씨를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임영웅 씨 측은 모든 관객에게 우비를 나눠주며 수중전을 대비했는데요. 공연 직전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무대가 진행되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이깟 날씨쯤이야 우릴 막을 수 없다. 하늘이 나를 위해 특수 효과를 내려주는 듯하다. 라면서 세찬 비바람조차 공연의 일부로 만들어서 관객들의 더욱더 뜨거운 환호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또 임영웅 씨에 대한 미담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미담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일단 히어로라는 임영웅 씨의 애칭답게 콘서트 진행 요원 또한 히어로라는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공연 첫날에는 한 진행 요원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관객을 업고 계단을 올라 객석까지 가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둘째 날에 임영웅 씨가 이 진행 요원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한 극찬을 받았는데요. 예. 바로 잔디 보호 때문입니다. 임영웅 씨는 운동장 좌석을 아예 없애고 돌출 무대를 설치해서 잔디를 보호했는데요. 운동장까지 좌석을 배치하게 되면은 공연 매출은 더욱더 늘어났겠지만 수익 대신 잔디 보호를 택하면서 축구 팬들까지 배려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참 저 공연 영상을 보고 있자고 하니까 참 멋있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 이 무대가 단순히 그냥 어르신들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뭐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10대부터 20대 관객들이 주를 이루는 아이돌 콘서트와는 달리 임영웅 씨 콘서트에는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까지 문자 그대로 세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효도 멘트라고 하는 임영웅 씨의 발언이 굉장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공연 중에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마지막에는 진짜 아들처럼 손자처럼 큰절을 올리는 모습은 중장년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또한 전통적인 트로트는 물론이고 댄스곡과 발라드까지
이렇게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한 것도 대단합니다. 3시간 넘게 30곡을 부르면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냈는데요. 임영웅 씨가 콘서트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호평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씨 이야기인데 잠시 후면 이제 검찰로 옮겨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 YTN이 보도했던 것처럼 현재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예. 오늘 오전 8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김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그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증거인멸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기존 범인 도피 방조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네.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질지 이 역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요. 현장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잠시 후 8시에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모습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소녀시대 유나 씨가 인종차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소녀시대 출신 가수 겸 배우 유나 씨가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당시 유나 씨가 취재진의 사진 촬영에 응하기 위해 포즈를 취했지만 한 경호원이 팔을 뻗어서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지에 유나 씨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짓고 가볍게 손만 흔들며 황급히 레드카펫을 떠났는데요. 해당 경호원은 앞서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 겸 배우인 켈리 롤랜드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경호원에게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외신 또한 해당 경호원이 유나 씨를 비롯해서 백인이 아닌 배우들을 인종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종차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성균 씨의 유작이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성균 씨의 유작 2편이 올여름 한 달 간격으로 관객들을 찾아오는데요. 우선 재난 스릴러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7월 개봉합니다. 영화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고인이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유작인 행복의 나라는 8월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성균 씨는 영화에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 선 굉장히 강직한 군인을 연기했는데요. 그의 유작이 이렇게 연달아 개봉하면서 여전히 이성균 씨를 그리워하는 관객들은 올여름 스크린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연예계 이슈들 살펴봤는데 저희가 출연 중간에 강남경찰서 현장 영상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돼 김호중 씨가 또 소식이 전해지면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뒤 구호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N 조사 결과 가자지구 영유아 대부분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극심한 굶주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를 점령한 것은 지난 7일. 난민을 위한 구호품이 오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가로막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It's hard to see if that closes for an extended period how aid agencies avert famine across the Gaza Strip. 가자지구의 굶주림은 그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가자지구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조사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먹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 95%는 하루 2가지 이하의 식품군만 섭취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했습니다.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영양실조 아동도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검문소까지 폐쇄하자 구호품 물량은 급감했습니다.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가자지구로 들어온 구호품은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바다에 임시부두까지 띄워 가자지구에 비상식량을 전달한 것도 인도적 위기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ny and all aid into Gaza is welcome by any route, but it is an addition, and it doesn't take away from the fact that land crossings will be more important.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라파 고립 작전을 고집해온 이스라엘도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호품 트럭에 검문소를 다시 열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과 국내외 유수의 기업 유치는 물론 재외동포의 기반 도시가 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남서쪽 13번가 일대. 과거에는 열차가 지나가는 오랜 시간 낙후된 곳으로 사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철로를 재활용해 건물 3층 높이의 공중정원을 만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 빌딩값이 뛰면서 뉴욕시의 세수가 증가했고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My worry is what happens in 20 years, 30 years. We still have a lot of famous, wealthy people involved. Will they stay involved? That's why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really be maintaining our public spaces because that's what the public sector is meant to do. 인천시는 이런 도시 재활용 사업의 성공 사례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찾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어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종복 시장이 직접 뉴욕 맨하튼을 찾아 메네스 음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과 세계적 성악가 이용훈을 배출한 곳을 인천의 6번째 해외 대학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메네스 음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천 지역에 이런 훌륭한 문화예술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을 더욱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대한항공과 미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파나핀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영종도에 항공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700만여 명의 해외 동포를 향한 손길도 내밀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대표와 기업가들을 상대로 송도에 글로벌 한인타운과 세계 한인 무역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낙후된 지역의 도시 재생과 함께 세계 유명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인구 1,000만 명의 근거지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유도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 김민종, 허미미 선수가 지난주에 나란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락세인 유도계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데 두 선수는 금빛 기운 그대로 파리올림픽까지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유도 끝판왕으로 꼽히는 남자 최중량급에서 김민종은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지아의 구람을 한판승으로 꺾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6년, 특히 최중량급에선 무려 39년 만에 나온 우리나라 금메달입니다. 진천선수촌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강력한 몸놀림은 여전합니다. 구람이 이런 느낌이었나? 아시안게임부터 그랜드슬램까지 그동안 크고 작은 국제대회 결승에서 무려 5번을 졌던 김민종은 징크스를 털고 한결 가벼운 표정입니다. 기분 좋은 사고를 친 마장동 정육점 둘째 아들은 가족과 고기도 듬뿍 먹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식가가 아니라서요. 좀 미식갑니다. 맛있는 고기 아니면 잘 안 먹어서. 3년 전 막내로 나간 도쿄올림픽 땐 첫판 탈락의 쓴맛을 봤는데 기술도 탄탄해지고 경험도 쌓인 올해 파리에선 다를 거라고 자신합니다. 경량급 같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모르는 좀 비장의 무기 같은 걸 좀 더 이제 남은 시간 연말을 한다는. 러시아 타소예프와 타지키스탄 라히모프가 김민종의 강력한 경쟁자고 전력을 감추려 이번 세계선수권에 불참한 2체급 절대 강자 테디 리네르가 파리 안방에서 금빛 마침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수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남무른 혜택이 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준비한 거 시합에서 잘 쓸 수 있게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7kg급 세계 1위를 잡은 여자부 간판 허미미도 세계선수권 금메달 기운을 올림픽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컨디션 좋아서 별로 안 힘들었는데 안 힘들었어요. 자신감이 너무 크게 생겼어요.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를 둔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 태극마크 의미가 특히 남다른데 파리에 애국가를 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림픽은 꼭 금메달 타고 싶어서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메달 타면 아주 생각이 안 나요. YTN 조은지입니다.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39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월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으로 지진의 발생 깊이는 9km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어제는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낮 동안에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이 높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0도를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 대전은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씨 어떤가요? 네, 내일이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비가 내리는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가끔씩 이어지겠고요. 다시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에도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음주병 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잠시 후 검찰로 넘겨집니다. 네, 김호중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모습이 보이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